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12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랜만에 코스피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 코스닥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8월달 들어와서 코스닥이 계속해서 연속 급상승을 한 거에 비해서 뭐 오늘 하루와 어제 정도는 살짝 쉬어줘도 괜찮은데 그래도 뭐 지수는 계속해서 양봉을 보여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온라인 강연회 때 이제 실시간 방송, 이 온라인 강연회를 할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물론, 어제 이제 실시간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보유자분들이 없으셔서, 궁금하지 않으셨다라고 했는데, 오늘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준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리면 올라올 거예요. 왜냐면 저 종목들은 뭐 주가가 싸다, 펀더멘탈이 있다, 뭐 PER이 역대 최저치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에 비해서 주가는 아직까지도 되게 쌉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욕하고 싫어할 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 그래서 내가 물려 있다면 그냥 버티시는 게 제일 좋다. 역시나 시장에 계속되는 중심은 중간에 뭐 제약바이오도 갔다가 2차 전지 갔다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반도체가 중심이 계속돼서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우리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간 이유가 요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코어이브라는 회사,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제가 줄였죠. 슈마컴이라는 회사가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습니다. 물론 슈마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코어이브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요? 엔비디아한테 GPU를 빌려다가 GPU를 다시 가져와가지고 AI 데이터 센터를 대신해서 돌려주고 관리해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코이브가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다라는 소식은 지금 시장에서는 좀 꽤나 의미가 있는 그런 소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런 것들이 올라가주면 결국에 AI 쪽으로 돈을 벌고 있구나. 그리고 AI 쪽으로 돈을 벌고 있으니까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짓겠구나.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짓게 되면 기판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는 훨씬 더 수요가 공급이 부족하겠구나. 라는 아이디어가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좀 이끌어줬다. 다만 지금 좀 아쉬운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는 같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거래 대금이 상반기처럼 풍부하지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코스닥이 조금 조정을 받는 것 같다. 사실은 저는 오늘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은 못했고요. 오히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단이 훨씬 더 강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워낙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 넘게 올라가다 보니까 가뜩이나 없는 거래 대금이 그쪽으로 좀 쏠린 감은 있었다. 로 정리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단위종을 레버리지가 아직 존재하는데요. 요게 이제 단위종을 레버리지 ETF를 하려면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투자협회를 들어가서 3,000원을 내고 수강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강을 다 듣고 나서 자격번호를 받고 그 자격번호를 등록을 해서 레버리지를 매수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금투협에서 수강료만 44억을 벌었다고 하네요. 정말 44억을 번 거는 뭐 그렇게 놀랍지 않았는데 44억이라는 숫자가 어마무시하다. 절대적인 금액보다도 한 사람당 3,000원이었습니다. 제 기억엔 3,000원이었거든요. 3,000원짜리 교육을 44억으로 벌었다라는 건 정말 많은 분들이 사셨구나라는 걸 느꼈고 수강 하나 잘 찍어놓고 그대로 그냥 계속 재생만 하면 되잖아요. 44억을 벌었다. 이거 조금 마음 한켠으로는 조금은 마음 아픈 뉴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 그런 뉴스였다.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볼게요. 중국, 제가 반도체가 좋은 날이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악재 뉴스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중국의 창신 메모리죠. CXMT가, 저는 DDR5까지는 이렇게 기술이 올라왔는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DDR4 정도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저도 이제 조금 더 찾아보니까 오늘 아침 뉴스에 중국 CXMT가 DDR5 수율이 90%가 돌파됐다는 소식이에요. 이거는 현재 삼성전자의 D램 기술 그리고 하이닉스의 D램 기술까지 다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D램 쪽에서는 CXMT가 어느 정도 기술이 많이 붙어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율이 90% 나온다라는 건 수율만 따진다면 삼성전자랑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일단은 반도체가 어찌됐던 간에 메모리 반도체인 우리나라의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좀 안 좋은 뉴스들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착각하고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 종목과 사랑에 빠지고 그 업황과 사랑에 빠져서 오로지 좋은 뉴스만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끔씩 찬물을 끼얹어주고 환기를 시켜주는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와주는 거를 트래킹을 하셔야 됩니다. 무시하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CXMT도 꽤 많이 올라왔구나. 그래서 D램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견제를 할 필요가 있구나. 오죽하면 애플이 CXMT 거를 쓰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중국발 뉴스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좀 떨어질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좀 트래킹 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도 반도체에 대한 뷰는 바꾸진 않겠지만 이런 악재들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지 말자. 중국의 아직 기술 격차 멀어 이건 정말 옛날 마인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AI 데이터 센터 알리바바가 100일 만에 뭐 구축 기술, 중국 소식이 좀 많은데 이거를 제가 왜 갖고 왔냐면 AI 데이터 센터가 여러분들 돈을 굉장히 잘 버는 사업이랍니다. 예, 저도 이제 최근에야 좀 알았는데 AI 데이터 센터를 짓잖아요. 예, 딱 지면 언제 본전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냐면 1년 내지 1년 반 정도만 돌리면 예, 본전을 먹는답니다. 그러면 1년에서 1년 반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100% 수익.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를 오라클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빅테크 친구들이 왜 AI 데이터 센터를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짓는지를 이제서야 알았어요. 이게 키포인트더라고요. 돈을 너무나 잘 버니까. 그래서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돈을 잘 번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제가 좀 챙겨보는 편인데 이거를 이제 중국 알리바바에서 이제 100일 만에 짓는다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AI 데이터 센터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메인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인프라를 잘 만드는 회사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저떻게 해서 돈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결국엔 AI 데이터 센터에서도 미중 간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미국이 그럼 중국을 또 견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올해 계속해서 반사수혜를 얻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반사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미국이 중국 칩을 쓸 리는 없고 미국이 중국 기판을 쓸 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고 가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강세업종과 약세업종 보겠습니다. 강세업종 화장품이 오늘 난리 났네요. 요 며칠부터 화장품에 대해서 계속 강한 상승세가 보여줬는데 뭐 사실은 뭐 저는 예전에 이제 팍스경제 방송할 때부터 화장품 전문가라는 말을 많이 들었듯이 화장품에 대해서는 또 제가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갈 종목들이 같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맥스, 실리콘2, 뭐 한국콜마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저는 원래 실리콘2, 뭐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뭐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대장주로는 APR이라든지 달바글로벌 이런 종목들을 좋아했지만 오늘은 그간의 정말 은둔의 그 뒤쪽에서 뒷방을 항상 지켰었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기염을 토했다. 네, 방산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왔는데 방산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좀 옥석가리기를 하셔야 돼요. 물론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은 방공포라든지 우주항공 쪽에 들어가는 방산이 앞으로도 더 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미사일 쪽. 그래서 LIG DNA라든지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이쪽이 훨씬 더 유리할 걸로 보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다음에 전력전선기기도 방산이랑 같이 조정이 최근에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좀 강한 상승세, 특히나 산일전기 같은 경우가 지금은 한 2%대로 떨어졌지만 꽤 괜찮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약세업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어제와 오늘 전체 이제 수급을 좀 뺏기다 보니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매수 대기세는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백화점, 편의점, 호텔 뭐 이런 것들이 안 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거랑 같은 궤를 보시면 돼요. 화장품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소비하는 거의 중심은 백화점, 편의점, 호텔, 화장품입니다. 물론 화장품이 오늘 올라간 거는 수출이 정말 크게 나왔기 때문에, 수출의 성장률 때문에 올라간 건 맞습니다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외국인들의 내수 방한객이 있다. 그러면 저는 백화점, 편의점, 호텔은 여전히 여러분들 좀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오늘 화장품이 보여줬다. 저는 소비 쪽에 대해서는 이 네 가지 섹터는 여전히 좋다. 다만 편의점이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편의점만 좀 제외를 한다면 백화점, 호텔, 화장품은 여전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랜만에 코스피 대장주들의 좀 좋은 모습이 나왔고요. 실제로 어제 제가 온라인 강연회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마라 달라라고까지 얘기를 드린 다음날 바로 급등이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코스피가 올라간다고 해서 코스피에서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저는 여전히 지금 지수단에서는 코스닥에서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오늘은 물론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약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코스닥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특히나 오늘 반도체 대형주가 가면서 소비단들이 같이 못 따라가 줬거든요. 중소형주들이.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소부장주들에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코스닥에서 조금 더 종목 공부, 종목 발굴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꼭 부탁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